전국의 이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1등급만 생각하는 이투스 영어 그레이스 쌤입니다. 자, 오늘 3월 학평 잘 치르셨나요?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이 학평을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재고 풀어봤더니 총평을 좀 해보자면 뭐 예년과 같이 3월 학평이라 그런지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를 떠나서 항상 우리가 이 모의고사 학력 평가를 통해서 갖고 가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단 하나, 무엇이다? 바로 정답은 언제나 그렇듯이 정해진 자리, 정답이 있는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석, 단순한 모든 지문을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문장까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은 해설 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전부 다 지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답을 찾지 못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딱딱딱 정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요. 꼭 따라하셔서 따라하신다면 반드시 1등급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학평이 치러지고 난 직후여가지고 원래는 해설 강의를 독해 전지문을 다 다루는데 오늘 일단 지금 바로 옆에서 조교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시험 끝나자마자 타이핑 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오답률 탑 7에서 10 가장 높은 문제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과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틀리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들을 먼저 소화한 후 이제 후반에 가서 다시 선생님이 이제 전체 지문을 다루고자 하니까 지금 쉬운 지문들도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셨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스피드 정답은 물론이고 쉬운 지문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푸는 것이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전략 뒷부분에 선생님이 다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몇 번을 다룰 거냐면 한번 볼까요? 21번 아시죠? 3점짜리였고요. 신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확인한 바로는 요번에는 이 지문의 정답률이 그리 낮지는 않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정답을 풀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고요. 나가서 29번 난리 났네. 어법. 이것도 바로 설명드리고 30번 다 지금 오답률 높은 유형입니다. 30번 그리고 빈칸 추론 전형적인 31번부터 34번 너네 놀랄걸?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 선생님 정말 빨리 푼다.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34번 하고 이제 전형적인 또 유형이죠. 37, 38, 39 36번이 빠졌구나. 그거는 같이 여러분들과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 밑줄 친 cares the stand above this age 라는 내용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이른바 신유형이라고 일컫는 유형입니다. 지금 3점짜리인데 자, 이거는 최근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항상 우리 허를 찌릅니다. 지금처럼 학평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학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률도 무난했는데 역시나 우리의 평가원 수능에서는 또 뒤통수를 때리셨죠. 시원하게. 그래서 또 여러분들 오답률 탑 5 안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되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쉽던 어렵던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정답 있는 자리는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21번 유형은요. 어떻게 푸느냐 전략 말씀드리면 밑줄이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 위치에 따라서 정답이 있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번 유형은 저 글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쉬운 빈칸 문제다라고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쉬운 빈칸. 그러니까 빈칸이라 가지고 쫄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과 늘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는 그 템들은 빈칸이 가장 수월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 중에서도 쉬운 빈칸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줄. 자, 여기 집중. 밑줄에 밑줄이 어디에 있다? 마지막 문장이죠? 자, 그러면 밑줄 포함 마지막 두 문장과 첫 두 문장. 이른바 선생님 오늘 아마 오답률 높은 질문들의 모든 공통점 전략은 투투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투투가 어디다? 한 본문의 단락의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자, 다만 오도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개념 바이블 독바 시리즈, 그러니까 개념 바이블 시리즈에서는 왜 이 두 자리가 중요하고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만 오늘은 해강이다 보니까 결론만 빨리빨리 보여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거 꼼수 아니야? 굉장히 심각한 오해이십니다.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논리성을 중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문학권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전문가로서 녹여낸 것이다. 절대 꼼수가 아니라는 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다. 다 읽어도 정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 집중하세요. 자, Thomas Edison's name is synonymous. synonymous 이것도 필사위죠? 뭡니까? 그렇지, 동의어지. 요 단어는 필사위. 그래서 우리 토마스 에디슨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분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 무엇과? 발명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토마스 에디슨 하면 상징적으로 딱 발명왕 이렇게 떠오른다는 얘기죠. 누구나.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 전구는 is a familiar symbol. 아주 친숙한 상징입니다. For that flash. 그 번뜩임. 뭐의 번뜩입니다. 아주 영감을 받은 genius, 천재들의 번뜩임. 전통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그렇죠. 그 창의적인 행위와 관련된 영감에 가득 찬 천재들의 그 번뜩임에 대한 친숙한 상징이죠. 자, 이런 표현 왜 쓸까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사람 중에 에디슨을 굳이 이 중요한 첫 번째 문장 자리에 썼다. 가장 확실한 전문감이 누구나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런 내용을 던졌을 때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계획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무슨 장치? 주제와 직결된. 따라서 주제라고요, 선생님? 네, 바로 밑줄 친 내용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겠지만 전체 본문 아무데나 밑줄 긋는 게 아니에요. 전체 본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뚫는 거기 때문에 결국 21번 유형도 대동소이하지만 대입학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직결된다, 정답은.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장 계속 할게요. 그 전형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외에도 그러나 자, however 동그라미. 와, 이런 것도 시그널이죠. 자, 선생님이 분명히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바로 시그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시그널이라 하면 사전적 의미가 신호이고요. 그 신호라는 것은 무슨 신호냐? 바로 출제자께서 수험생들에게 나 좀 잡아봐라. 이걸 가지고 정답을 추론하라고 던져주시는 팁입니다, 일종의. 그걸 잡지 않으면 그냥 고1, 2때처럼 그냥 주구장창 해석만 해가지고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3 문제는 특히 수능은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자, 결론입니다. 이 중요한 두 번째 문장의 however라고 하면 역접 연결사죠.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표현 절대 우연의 일치로 지어진 게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거죠. 정말 개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디슨의 전구는 어떠한 연구의 가치가 있는데 for other reasons. 근데 이게 지문이 좀 수월했던 이유가 나왔네요. 두 번째 문장에 역접 연결사가 나오면 정말 치명적인 내용인데 아이고 이거는 정말 첫 번째 문장을 아예 뒤집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죠. 일종의 강조였죠. 여러분 but, however 이라는 표현은요. 대표적으로 역접의 기능이 우선이나
간혹가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앞문장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강조를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논리 독해죠. 그래서 다른 이유들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다고 에디슨의 전구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발명왕이다, 천재다, 전구를 만들어내시다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첫 문장을 강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조가 중요했네요.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겠다. 따라서 여기는 다시 한번 첫 두 문장에서 에디슨의 업적을 말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선지에 그와 관련된 에디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헷갈리고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두 문장 내려가서 확인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문장에서 너무 확실하게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은 해설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고요. 자, 정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그런 문장에는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냥 읽었을 때 중요한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largely 되게 주로 자 carry system 자 이걸 직역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현 시대에 스탬프가 도장인데 도장 찍는다 흔적 남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carry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보통 뭐 진이다 아니면 그러니까 나르다 가지고 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고 가지고 다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자연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역을 해서 흔적을 지니다라고 하시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되게 이 시대에 이 시대라고 그랬군요. 이 시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시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역시 시그널 나왔습니다. 그냥 심심하게 끝날 리가 없죠. 자, 빨간 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However, dazzled. 밑줄. 자, 이런 거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선생님 리딩 스킬 독해바이블 강좌에서는 기본입니다. However 다음에 pp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나가 아니고요.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전문적인 용어는 됐고 해석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중요합니다. 이 구어바에서 기본으로 하는데요. 아무리 감탄할지라도 여러분 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아니란 얘기고 이런 표현이 이 중요한 마지막 문장에 왔을 때는 기능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방금 읽었던 주절이 개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두드러지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런 문장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볼게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잖아. 자,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아주 감탄할지언정 아무리 감탄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by the electronic 전기 그리고 전자 computerized 뭐 전산화 컴퓨터 그리고 미디어 이런 매체들의 경이로움에 우리가 아무리 감탄을 하더라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현 시대의 과학, 발전, 기술이 아무리 최고 정점을 찍은 것 같아도 여전히 어떻다? 이 시대의 흔적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추론을 할 때 however, dazzeled부터 뒤에 문장 끝까지의 정반대되는 내용을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지를 읽어보는데 선지가 또 영어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죠. 좀 뭔가 긍정, 부정을 단순하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쉬웠어요. 1번 combines
뭐 결합을 하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고, 생각들을 결합을 하는데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근처도 안 가는 얘기였고요. 그죠? 그다음에 strives to 얘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strives to 굉장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뭐를 산업시대가 갑자기 나왔어요. 산업시대 굉장히 좀 애매하죠. 산업시대는 뭐 그 이전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업시대의 한계점을 극복한다 그런 내용일까요? 자 3번 그것은 이론적인 배경이다. 우리 학문적 탐험에 있어서 필요한 지금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아니고요. 자 전혀 관계없고요. 4번 is under the influence of earlier 그 초기에 이전의 선조들의 뭐야 electrical 우리 이제 전기 이런 그 혁신들 발명품 얘기하는 거죠. 에 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게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뭘 가리키는 겁니까? 갑자기요?가 아니라 에디슨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디슨의 발명 없죠. 그거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잖아요, 사보. 앞에서 두 문장에 우리가 에디슨 그냥 나온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4번 정답. 누가 빨리 찾느냐의 관건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9번은요. 선생님이 또 어법의 리얼킨인데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완전 헤매셨던데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오답률을 보니까 전형적인 그 내신형 문제였다. 결국 수능형은 아닙니다. 평가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전형적인 내신형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자, 가겠습니다. 1번. 자, 어법은요. 반드시 그 선지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존재합니다. 선생님은 전문가로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공식화한다는 거죠. 딱 보자마자 맞고 틀리고가 나와야지 이게 어디 보자 하는 순간 전혀 차라리 이 문제 하나를 버리는 게 더 현명한데 우리가 벌써부터 하나를 버리고 간다. 뭐 어떨 때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그 빈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실시간 정답률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짧고 굵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1번 has it 어순이 바뀌어 있잖아요. 평서문의 어순이 아니죠. 보시면 it이 주어이고 has pp 현재 완료 동사인데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진짜 많이가 아니다.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라 제대로 한 번을 정리한 친구들이라면 이거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급햄들 구문어법 바이블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라 저는 자꾸 제 입에서 쉽다라고 얘기 나올까 봐 지금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형광펜과 빨간펜 준비하세요. 자, 형광펜을 들고 앞에 노을 보이시죠? 바로 앞에 있잖아. 항상 어법 문제는 밑줄 바로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노을, 형광펜. 자, 이거 뭐다? 부정 접속사네요. 자, 부정어 접속사. 그런데 여기서 컴마까지 끊기고 여기가 새로운 문장, 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nore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절, 문장의 처음에 이제 출발의 시작선에서 부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조건에 부합을 하느냐? 네, 도치. 그 중에서도 그냥 도치 아니고 딱 두 가지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1번이 뭐죠? 이게 딱딱 나와야 돼, 이게. 이거 생각하고 자시고 어법 문제는 해석하는 거 아니야. 딱 보고 구조가 잡혀야 돼요. 내가 제발 해석 좀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할 땐 안 하면서 어법 문제 해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 살아온 거니까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내가 바꿔야 대학도 바뀝니다. 오케이? 뭐야 이게? 예, 바로 의문문 구조 도치 조건에 부합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간단히 써드릴 테니까 좀 여러분들 옆에 써놓고 필기해놓고 좀 외워라.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자, 어법은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고 선생님은 그거를 바로 공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선지는 바로 뭐다? 의문문 구조 도치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 앞에 단서가 부정어가 있었잖아요. 부정어. 해석은요. 노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도 또한 아니다요. 이거는 굉장히 선생님은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뭐뭐도 또한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 그러면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has, PP, 현재 완료인데 이렇게 중간에 찢어졌다. 그 사이에 주어가 들어갔다. 이게 바로 의문부조 도치죠. 잘 썼다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딱 한 마리 탁탁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2번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양해를 좀 구할게요.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제대로 됐네. as였습니다. as에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맞죠? 이게 사실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만약에 수능과 평가원 기출이었다면 바로 패스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평가원이 내신스럽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좀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as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사실 문법적으로 얘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법, 영어 문법 시험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고인 영어 시험까지 커버를 쳐드릴 수가 있겠는데 as냐 then이냐 써볼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정통 제 문법 강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는 출제자 의도 정해져 있습니다. as 자리냐 then 자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조금 고난도였던 게 애들이 다 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앞에 as도 있고 as니까 얼핏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 more 한 문장 앞에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이죠 여러분.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초입니다. 뭐다? more가 나면 반드시 그 뒤에 then이 같이 쌍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 빼고는 지금 then이 없어요. 이 자리가. 자, 앞에 형광펜 들고 more 형광펜 하세요. 아까 노을 형광펜 했죠? 단서는 다 앞에 있다. 그래서 얘는 as가 아니라 then 자리였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2번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나머지 선제들을 확실하게 제거한 후 다시 올라와서 좀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온다. 나 분명히 말씀드렸다. 자, 3번 볼까요? 3번은 잘 들어. 이것도 전부 다 수능의 영순위 소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2번은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3번 요거는 출제자 의도가 뭐다? 네, 지금 주어 동사 앞에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끝났고 마침표 자리에 콤마가 나왔습니다. 즉 문장 중간에 콤마 그리고 그 바로 뒤에 ing로 연결이 된 아이는 보자마자 출제자 의도 뻔합니다. 자, 다시 형광펜 들고 콤마 형광펜 ing 형광펜 하시고요. 자, 제가 판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중간에 이렇게 콤마 ing에 밑줄 그어져 있다. 자, 무슨 구문이다? 딱 나와야 돼.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의 결론은 무엇이다? 태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분사 구문의 시험은 밑줄에 나왔을 때 뭘 물어보느냐? 태가 뭡니까? 능동수동을 제대로 썼는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여기 자, 이게 또 consist of가 선생님이 굉장히 문법 시간에 강조하는 애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올 수 있는 문법은 되게 뻔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능동인데 지금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잘 쓴 거예요. consist of가 굉장히 중요해서 외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자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동사는 능동이다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동사는 수동태로 나타내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론입니다. consisting이게 consisted게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게 바로 능동이게 능동이게 수동이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지만은 너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뒤에 목적어 없는데요. 이러고서 PP로 가면 큰일 나는 애야. consist of는 무엇으로 구성되다. 꼭 외워야 되는 필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능동 잘 썼다. 그 다음 4번 있잖아. 이거 뭐예요? 투부정사는요. 정말 패스하셔야 됩니다. 패스. 정말 아니야. 빨리 패스. 근데 물론 내신에서는 패스할 수가 없지. 완전 내신에서. 어떻게? 이 투부정사가 절대 오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준동사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좀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무슨 구조였느냐? 네, 문정이 만만치는 않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앞에 여기 consider 이 문장이 infectors 들어가잖아요. 4번 선지. 자, consider 빨간 펜 밑줄 몇 형식이야?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지배하는데 대답 못하면 큰일 나요. 공부 헛한 거예요. consider. 네, 대표적인 5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자리가 여기까지였고요. to be 자리가 목적포 자리였습니다. 근데 얘는 흔히 생략되는 애인데 굳이 이걸 문법 시험으로 내주셨네요. 전형적인 학평 혹은 내신의 문제 유형이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간주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 꼭 해보시고요. 자, 5번 부사. 이런 애들도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2번과 1번, 그다음에 2번, 3번 요 정도 구조가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형용사 자리, 이게 부사 자리, 이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뻔하게. 근데 이제 부사 같은 경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사이의 부사는 뭐 아무데나 올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별로 약간 선지로서도 가치가 없는 앤데 이렇게 한번 위에서 너네 쓴맛을 봤으니 얘는 그냥 쉽게 거저줄게 라고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포의 어법이 지나갔고 30번 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어휘 문제는 여러분 또 간과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식의 글입니다. 어휘 문제 유형은 두 가지식인데 두 가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첫 두 문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거거든. 첫 두 문장,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있잖아. 첫 두 문장이 너무 중요해. 왜냐면 얘가 주제라는 거예요. 되셨죠? 주제.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뭘 하느냐면은 1번 선지 있잖아요. 첫 두 문장 읽고 1번 선지 있죠? 읽어보죠? 잘 하셨는데 2번 선지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삑사리가 나는 게 1번 선지가 들어간 문장과 2번 선지가 들어간 문장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조합, 연결성 뭐 이런 걸 잡고 있어요. 디테일한 걸 못 쓴 거죠.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틀립니다.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 코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풀어라. 주제문을 가지고 1번 선지가 주제와 같은 얘기 제대로 하고 있는가. 2번 선지 마찬가지. 단순히 여기 앞뒤만을 보지 말고 이게 주제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개소리를 하고 있나. 이러면 명확합니다, 여러분. 틀릴 수가 없어요. 3번도 이때 내려가면은 점점점 오답률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제 3번 내려가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럼 순간 말려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슬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정확하게 계속 비교하지 않는 이상 오답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뻔히 그 함정에 발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제와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4번, 5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문 한번 볼 텐데 야, 여기도 너무나도 확실한 시그널이 있더만. 보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Just as 밑줄.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주어가 동사인, 이거는 도치됐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주어가 동사인 바와 같이 주어도 동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주장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뭐뭐와 같이 비교를 했다. 비교잖아요, 비교.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디를 주저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잡아내는 친구랑 그냥 줄줄줄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목매고 끝내는 친구랑 게임이 되겠니? 안 되는 거야. 야, 자 형광펜 들어. 여기 there 주절이요. there's부터 첫 번째 문장 끝까지 형광펜. 이걸 가지고 맞춰갈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제문이었어요. 간다. 경향이 있다. to 어떤 경향입니까? to glorify. 여러분 glorify가 무슨 뜻이에요? 글로리가 명사죠. 뭔데? 영광, 찬양이잖아. 신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glorify, 찬양하는 겁니다. 뭐를? 기술적 발전을 찬양하는 우리가 막 야, 이거 와, 역시 과학기술 짱인데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바와 있는 것과 같이 there's a counter tendency 반대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향이라는 게 뭐가? To expect the worst of every new tool or machine. 이겁니다. 모든 새로운 도구나 기계의 최악을 예상하려는
반대되는 그런 성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립되는 구조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평가원 수준에서 수능 수준이 됩니다. 에 있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필자의 문제 출제하신 분의 의지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렇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나도 자명하고 뻔한 얘기입니다. 수능 수준에서의 문제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요.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완전 개소리가 아닌 약간의 개소리인데 논리성이 탄탄한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십니다. 기억하시고요. 배경 지식으로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거야. 그러면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걸 가져가야지. 그럼 쉽게 풀렸는데 왜 그랬지? 1번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플레이토 누구죠? 플라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플라톤의 여기 이 저서에서 소크라테스는 한탄을 했다. The development of writing, 글쓰기의 발달에 한탄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잖아, 지금 주제문하고.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어요. 계속 같은 얘기 나오겠죠.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사람들이, 대중들이 결국 쓰여진 글, 활자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뭐로써? 대체제죠. For the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이 진짜로 있어야 되는데 이 글이 유려하고 딱 봤을 때 멋있어 보이니까 그 속에 틀에 갇혀가지고 진짜 머리가 차 있진 않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은 등급 없는 말빨만 좋은 상황이죠. 우리가 이걸 잘 턴다 그러죠. 조금 비어인가? 이렇게 말을 잘하면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들어봤을 때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비유한 표현이고 대체제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쨌든 여기 주제문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3번도 읽고 해서 내용이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3번 이상이 되면 좀 두려워집니다. 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도 좀 후반에 갈수록 정답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수능에서 1번이 어휘 문제 1번 정답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3번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흔들릴 무렵 4번 한번 봐주실래요? 확실한 한 방이 나옵니다. 어휘도. Socrates wasn't right. 여기 아까 소크라테스도 이제 예시로 뭐라 그랬냐면은 한탄을 했다. 되게 이제 역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wasn't right이에요.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 뭐 그럴 수 있죠. 읽어볼까요? The new technology did often have the effects he feared.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그가 두려워했던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으면 좀 앞뒤가 안 맞으면서 바로 뒤에 확실한 한 방이 납니다. But he was short-sighted. 근시안적인 거였다. 여기서 문제점을 제대로 제기를 했네.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에서 이 문장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원스럽지는 않은 지문이었어. 그래서 조금 수월한 편이었던 게 여기 부분만 제대로 확실하게 주제만 갖고서 4번만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었다면 어렵진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헷갈리진 않았거든.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옳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근시안이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근시안적이었다. 라고 비판을 하려면 앞에는 그가 틀리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간단했어요. 되게. 그렇게 정답을 추론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 보자. 이제 빈칸인데 특히 이제 고3 친구들 있잖아. 이제 재수생 이상 친구들은 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고3 친구들은 아무래도 빈칸은 조금 버리고 가는 성향이 크지. 일단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빈칸이야말로 지금 아까 좀 전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장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답이 나는 유형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제대로 연습하시면 금방 정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빈칸은 그야말로 정답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31번 질문 봐주세요.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마지막 문장이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칸 포함 마지막 문장 맞죠?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정답 추론합니다. 그러나 이제 난이도가 꽤 높은 경우 이 두 문장만으로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2단계에 돌입한다. 자, 2단계는 첫 두 문장을 읽어서 확인사살 하시면 무조건 정답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해석을 엉터리로 하신 겁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반드시 선생님 빈칸을 강의하는 강의에서는 논리적으로 왜 여기만 읽고 정답을 골라낼 수밖에 없는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이에요, 여러분. 절대 꼼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원리는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만 읽어서 정답이 나온다는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재진술 원리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재진술. 이건 전문 용어고요. 영어로는 rephrasing이고 똑같이 말하자면 이렇게 쌍둥이. 빈칸이 들어간 마지막 문장과 바로 그 윗문장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으며 유기적이라 하면 쉽게 말해 직관적으로 하자면 두 문장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둘이 똑같은 내용 하겠다는 거다 말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럼 왜 보복되고 있지? 왜? 너네는 일단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본문을 다 읽기 급급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죠? 이걸 다 읽잖아요. 정답 틀릴 가능성 더 높아집니다. 왜냐면 머리만 복잡해지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신 있게 맞추고 갑니다. 자, 간다. 배경이 되는 가정은 is that 자, with the right stimulus 전면고 삽입이고요. 적절한 올바른 자극과 함께 our feelings towards people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are not 이것도 시그널 나왔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장 자리에 부정어를 썼다.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이것도 천천히 좀 논리적으로 정리하시고요. 빨간 펜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이 있는데 놓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not A, 법 B 구조. 바로 무엇이다? not A, 법 B. 강조 구문. 대표적인 강조 구문이죠. 갑니다. 개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널까지 때려줬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unalterable. alterable 하게 되면은 바뀔 수 있으니까 unalterable 하면은 바뀌지 않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유동성이 있어. 근데 고정된 것이 아니고 open to 여지가 있어. deliberate change 뭐죠? 의도적인 변화와 개선에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 거야. 그다음 다음 문장. Blank is a learnable skill. 학습 가능한 기술이야. 빈칸은. 나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쉽게 냈다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여기 방금 읽은 문장 한 문장밖에 없잖아. 주어가 뭐야? 읽어봐. 그래 그냥 읽어봐. 생각하지 마. 읽어봐. 주어가 뭐야 이 문장. Our feelings of towards people, right? 여기 형광펜. 이게 뭐야? 우리의 인간이 인간에 대한 감정. 이게 여기 들어가야지. 맞잖아. 간다. 빈칸은 학습 가능한 기술이며 우리는 need to 밑줄. 강력한 시그널이죠. 마지막 문장이 이거 나왔다. 끝난 겁니다. 게임 셋 오버. 우리는 direct 그것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빈칸이겠죠. 빈칸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as much 밑줄. as 구문이네요. 자 뭐야? towards those who will attempt to dismiss and detest. detest 모른다 하더라도 dismiss는 필수업이다 임마. 내가 항상 외우라고 강조하는 어이거든. 이게 해산 해고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수능 수준에서는 무시하다. 이게 다이어들이요. 너네 무작정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수능에서 선호하는 어휘들의 의미는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것뿐만이 이게 지금 as much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 좀 어렵죠? 자, 여기 잠깐만. as much A, as B 이 구조였죠. B만큼 많이 A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뒤를 먼저 해석해 보시는 게 편하겠죠. To those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만큼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어때요? 딱 벌써 마음이 웅장해지고 가득 차죠. 이렇게 뭔가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만큼이나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많이 향하게 해야만 한다.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학습을 통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 빈칸에 역시 들어갈 내용은 our feelings towards people. 사람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걸 얼마든지 학습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평가는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자, 따라서 많이 읽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단순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나타낸 한 단어 무엇입니까? 이게 창의성입니까? 장난해 지금? relaxation, 안도감, 나중에 쉴래, relax. 3번, compassion, 모르겠네요. compassion, com이 뭐냐면 같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4번, justification, 정당하고. 5번, empowerment, 다 필수어입니다. 권한을 부여하니 감정을 얘기했는데 지금 정답 3번 뭐예요? compassion, 연민, 혹은 연민이라 그러면 또 책 많이 안 읽어가지고 이 시리들이 불쌍하게 느낀 동정 이쪽으로 가지 말고 공감대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간단하게 접근하십시오. 지금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32번 계속 갈게요. 아마 오늘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친구도 많을 거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에 빠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면도 할 수 있다? 근데 있잖아. 이 지능순이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계속 보여드립니다. 저 전부 다 그렇게 풀어요. 항상 똑같이 풉니다. 자, 32번 빈칸 문제. 역시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 읽고요. 정말 정답 안 나오면 첫 두 문장 읽으면 됩니다. 근데 확인 사살용인 거지 여기에서 전혀 노답이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 위에 읽어봤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고 선생님이 읽어야 하는 자리만 읽어야 한다라는 전제 속에는 반드시 읽은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충 읽는 이거 아니에요. 간다. contemporary라고 그랬어요. 당대에. 자, 요거 내가 너무 좀 신기했던 게 아까 앞에 본문에서도 사실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제 제가 복화바이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게 다 나오더라고요. 다 필수어휘는 정해져 있습니다. astronomical 이 단어 모르면 큰일 나요. astronomy 천문학이에요. 근데 뒤에 과학이죠. 근데 이거를 천문과학이라고 아마 통상적으로 해설지에 나오는데 굉장히 촌스럽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과학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거 모르시죠? 근데 뭐 문제 푸는 데는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넘어가긴 합니다만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는 천문학입니다. 그 사이언스가 과학이란 뜻에 앞서서 원래 의미가 학문이란 뜻이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사이언스가. 그래서 굳이 천문과학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문학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갈게요. 그 당대의 천문학은 간다. 정확하게 해석한다. was simply not.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중요한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not이 나왔다는 건 우연일치가 아니라니까. 그래 나라의 법비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진정한 과학이다 이놈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크게 A가 되는 셈이고 마지막 문장이 B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역시나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 이때 이거 강조 부문이었어요. 선생님 이때시 강조 부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조 진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금방 그렇게 파악을 하세요? 구어바에서는 기초적으로 가르칩니다. 기본이에요 이거. 강조구문 마지막에 끝난 거잖아요. 주제문이 이거 중요한 자리니까 빈칸 뚫린 거죠? 쫄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유기성을 집중하면 끝납니다. 가겠습니다. 당대의 천문학은 단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Enough to fabricate. 각주에 나와 있긴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시실, 날씨를 가리키는 거라 이게 조작한다, 날조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 됩니다. 날조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 어떠한 걸 날조하죠? 정확하고 근본적이지만 뭐야? prosaic, 평범한 디테일. 세부상. 자, of
이 오브를 또 A 오브 B 했을 때 이렇게 A와 B가 길어지는데 너네는 똑같이 B의 A라고 따위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러한 디테일 세부사항, 뭐에 관한 세부사항? 오브는 앞 내용의 보충 설명입니다. Where the sun would be.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거 직독직해 가능해요. 구조는 늘 똑같습니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태양이 존재하는 곳, 그게 어디라고? 정확하면서도 아주 근본적이지만 평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어디 있는가? 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날조 없는 내용을 막 멋있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정도로 그때 당대에 천문학이 그렇게 튼실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After sailing past the equator, 이거 다 필서입니다. 수능에. 적도 이번에 정리하시고요. And into, 그러니까 항해를 한 후인데 적도를 지나서 어디 남반구까지 항해한 후에 다 뭐 이렇게 천문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어디에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천문학 자체가 탄탄하진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읽어도 당황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전략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오히려 이런 복잡한 내용일수록 더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떻게 풀으라고요? 빈칸이 있는 마지막 문장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은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읽은 게 한 문장밖에 없어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마지막 문장 먼저 해석해 볼게요. It is that, 그것은 대기하다. 강조구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leads. 자, 많은. lead도 뭐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하면?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이거. 많은 이들. 뭐가 많은 사람인데? 오늘날의 역사가들. 많은 이의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하도록? 결론을 that 이하라는 결론을 때릴 수밖에 없도록 결론을 내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뭔데? 앞문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단순하게 가자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 한 문장밖에 없지. 방금 우리가 읽은 게 뭐밖에 없어. 날조된 게 아니다. 날조된 게 아님. 그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 똑같은 거를 찾으면 되거든요. 선지는 날조된 게 아님. 실제로 있었음. 근데 아직까지 잘 안 하다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여정, 그 여행이 빈칸이었다는 걸 결론을 오늘날의 그 수많은 역사가들이 여정이 빈칸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여행이라는 말 때문에 더 우리가 막 근데 사실 여행이 내가 또 얘기하잖아. 여기 나왔네. 항해를 한 거를 과정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만 아직 부족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위에 두 문장을 가지고 확인 사살하겠습니다. 별게 없다라는 걸. 간다. When trying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sun. 고대 여행에서 고대의 사람들이 여행할 때 태양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자료들은 더욱 희박하고 그러니까 없어 적고 그 여정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여행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고대에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고요.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썼냐면은 자 그런 탐험 항해를 writes about 그러니까 글을 써내려 갔는데 commissioned니까 의뢰를 했다는 거거든요. 누가 의뢰를 했냐면 고대 이집트 왕인 네코 2세. 약 기원전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 왕이 의뢰를 해가지고 이 헤로도토스가 전문가시겠죠? 이 여정 항해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게 첫 두 문장에서 최대한 주어졌어요. 고대 여행을 할 때 사실 자료가 근거, 역사적 기록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그에 관해서 쓴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까지예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항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의뢰를 받고 항해를 했어요.
그거밖에 없잖아.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다시 한번 보면 그 여행은 역사가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 천문학이 그때 그토록 날조 뭔가를 멋있게 태양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날조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그 여행이 실제로 있었음을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의 위치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선지도 근데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필수인 그 과거 사실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have PP.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자 1번 must have taken place. take place 진짜 중요한데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must have pp 하면 반드시 뭐뭐였다. 즉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데 사실 얘는 외우는 애들이 아니고요. 원리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천천히 하시고요. 선생님 어법 강좌에서 다 하니까 이 원리를 이해해야 암기도 잘 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must have pp 뭐라고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 여행이 발생했다. 일어났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을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개소리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전혀 보고된 바가 없었다.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었다. 우리 7문장 마지막 2문장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상상한다고요? 3번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강한 후회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또 수동태 더 잘 계획되었어야 했다. 5번 could be stopped at any moment.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다. 우리가 읽은 문장 아까 fabric 그거를 거의 매달려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인정하시잖아요. 시간 많이 주고 너 다 읽어봤는데도 답 안 나오잖아요. 이해 안 가시죠? 빈칸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자, 33번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이번에는 어디에 있다? 오, 어디 있습니까? 첫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자리에 있네요. 그러면 이때도 당황하지 말고 빈칸 포함 2문장 읽고 마지막 2문장 확인 사살. 근데 이 지문이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쉬웠다는 게 보통 첫 부분에 빈칸이 뚫려 나오는 게 고난도입니다. 마지막보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답이 바로 나오던데? 너넨 어떻게 푸는 거니?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간다. Gordon Allport. 주장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짜고짜 첫 문장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의 이름이 나왔죠.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볼 일이 없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을 왜 제시한다? 이미 이 업계들 있지만 학계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권위가 있으신 유명한 전문가시란 얘기예요. 굳이 이분의 이름을 들먹인다? 할 일이 없어서? 아니죠. 그분이 주장했다. 끝난 겁니다. 필자의 주장이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활용하라? 빈칸은 더 단순하잖아.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갑니다. Gordon Allport 씨는 주장했습니다. 역사가 기록한다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Who are not content. 이 단어가 필서였는데. 나 이거 진짜 강조하는데? 만족한, satisfied의 뜻이에요. 꼭 외우세요. 여러분 컨텐츠밖에 모르죠? 형용사로 쓰이면 만족한, 수능 필서입니다. satisfied, 같은 뜻이에요. 꼭 기억하라. 만족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뭐에 만족하지 못했죠? 존재에 대해서. 무슨 존재죠? 주격 관계대명사 offer them 그들에게. 자, little variety. 여러분 little은 굉장히 해석이 중요하죠.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ittle variety 다양성이 거의 없다. 조금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거의 없는 그들에게
거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참 만족스럽지 못하고 병렬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IODO야. 바로 나온다. 원래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뭐 대단히 막 오랫동안 막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수능에 나오는 구조는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게 DO의 1번, DO 2번 AND 병렬 마무리 시그널 왔잖아. DO 3번이야. 오케이? 자, 뭐래? 다양성도 거의 없고 lack 뭐의 부재? 심적인 긴장감도 없고 and minimal challenge 최소한의 도전, 위기를 제공하는 존재에 대해서 참 불만족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쉬웠잖아. 아니 간단하네. 그 다음 문장. 어플트 씨는요 끝났어. 똑같은 얘기 또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빨간 배 밑줄. 이게 뭐냐? 나는 이거 진짜 강조하는데 내 강의에서 기본 개념 바이블에서 consider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오형식 동사거든요. 잘 들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수능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잖아. 제일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경우 MBC, KTF라는 그 오형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금방 외웁니다. 그 동사들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요. 오형식 뒤면은. 근데 그 목적어 자리 이시오죠? 100% 가목적어 자리입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목적 보고 이게 뭐냐? 진목적어라는 얘기죠. 해석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올포트는 간주합니다. 그것을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노멀한 거라고. 근데 뭐를 to be pulled, 이끌리는 걸 정상이라고 간주합니다. forward. 뭐에 의해서 이끌리냐면은 by a vision. 비전은 뭐 우리도 비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통찰력으로 의역하셔도 되고 안 되면 그냥 비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통찰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그리고 어떤 미래의 통찰력인가? awaken, 깨우는 거죠. 여러분, 주격관계 대명사, 그 내면 속에서 뭐를 일깨우는 타동사, 목적어, 그들의 욕구, 동기.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괄호 열어야지. 자, 이 욕구, 동기, 동인, 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빈칸하려는 그들의 욕망, 욕구, 동기를 내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미래 통찰력에 의해 이끌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뻔하잖아.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설마 이렇게 나온다고? 이러는데 그 다음 문장 확인할 것도 없잖아. 그는 또 보여주기를 계속 같은 얘기 하겠다는 건데 더 읽어야 한다고요? 바보지 이제는. 그걸 믿지 못한다?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똑같은 거 싫고 도전정신 그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1번 alter the course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행로를 바꾸는 것. 정답 1번.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루틴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다 밑에 선지 개소리잖아. 우리가 읽은 건 한 문장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리꽂는 게 뭐가 어려워.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34번 갑니다. 자, 빈칸의 위치는 어우 야 오랜만에 모처럼 중간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을 때는 정답이 뒷문장에 있습니다. 앞문장 아니고 뒷문장. 갈게요. It is common. 정보가 별로 없어. 원래 여러분 자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그 빈칸이 들어간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힘이 좀 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정보가 거의 없잖아. 도움이 안 되죠. 이럴 땐 흔치는 않은데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뒷부분에 무게중심을 주시면 돼요. 바로 뒷문장에서 딱히 못 찾겠다? 그럼 그 바로 다음 문장으로 확인을 하시면 반드시 정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나오던데 보니까. 자, it is common to. 그것은 흔합니다. 일상 보편적인 겁니다. to 부정사가. 자, 이제 설명을 뭐라고 하는지 보자.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in Western history. 서양사의 이 지점에서 말이야. They, 그들인지 그것들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they는 are amongst는 뭐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건 있다. 뭐뭐 사이에 그것들은 있다. 지배적인 관습.
사이에 있다. 지배적인 관습. 여러분 지배적인 관습이 뭡니까? 당연히 응당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관습이 공통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관습이에요. 뭐? 왜냐고? 생각을 하다가도 좀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평가는 이런 거 개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 지배적인 관습 사이에 있다. That most of us have accepted. 나왔잖아. 이게 지금 거의 동격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지만 여기 이제 목적어가 빠져있는 선행사가 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지만 해석은 똑같거든요. 동격이나 관계대명사나. 제대로 해석 공부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수용을 했던 누구나 그렇게 한다. 알았어. 근데 with little questioning 아이고 다 나왔네. little questioning 이의를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잖아.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 대다수가 수용했던 지배적인 관습 중에 하나다. 머치즈 하면서 뒤에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읽은 게 끝이에요. 지배적인 관습이라 하면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기를 들지 않고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옛날부터. 이런 거. 읽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간다. 1번 distinguish them from ideas and wishes. 그것들을 구별하는데 아이디어, 사고, 개념, 사고와 바램들로부터 그것들을 바램, 희망, wishes 바램과 사고들로부터 그것을 구별한다. 무슨 개소리야. 지금 우리가 읽은 것 뭐밖에 없다? 관습을 그 누구도 지배적인 관습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 2번 feel social pressure. 사회적 억압을 느끼는 것은 흔하다. To comply with them? 댐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 아직 앞문장에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comply with 필서이죠. 순응하는 것. 순응하라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는 것은 흔했다. 정답 2번이죠. 그리고 왜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어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다가도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또 튀면은 싫잖아. 그게 바로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3번 해석합니다. apply A to B. 근데 them to 부정사 나왔네요. 뭐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적용하는데 뭐 하는데 to create. 영감을 가진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4번 그것들을 무시한다. on account of 밑줄 필수 표현. 그들의 복잡성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복잡성 때문에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관습은 원래 그렇게 누구나 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자, 이제 순서인데요. 순서 문제는 지금 아마 순서와 삽입이 오답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러하듯이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좀 됐고, 그리고 요즘 출제 경향이 특히 근데 원래 학평은 원래 그랬어요. 정말 논리력이 중요하다는 것. 정말 진짜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래는 수능 수준은 좀 절대평가를 전후로 해서 최상 난이도를 달렸을 때 이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문들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로 해설지를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이 또 멋있게 시그널로 그냥 확 끝내버리는데 청소를 해버리는데 요즘은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시간에 대한 압박. 근데 뭔가 깔끔하고 확실하게 해결되는 한 방이 없어서 그야말로 논리력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좀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6번은 미처 실시간이라 우리 조교들이 이제 치지를 못했고, 근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나왔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36번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여러분 각종 시그널들 중심으로 순서와 삽입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면서도 특히나 그 와중에도 그냥 읽어서 답을 고른다.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 섬세한 시그널, 요즘 점점 섬세해지고 있어요. 그 시그널들을 잡는데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 문제는 일단 주어진 문장 및 단락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시그널을 잡고 시그널이 있다면 그런 다음에 하단에 A, B, C 단락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잡아야 되는데요. 36번은 조금 다소 수월한 편이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지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면 자, anger and empathy, 분노와 공감, 이것도 필사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만약에 empathy라는 단어가 좀 잘 순간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뒤에 보세요. Like matter and antimatter. 우리 또 matter가 여러분 물질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anti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논리적인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Anger and empathy가 결국 뭐다? 완벽한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유형일수록 특히 빈칸이나 순서 삽입 문제 유형일수록 잘 해석이 나한테 한국말로 바꿨는데도 잘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논리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방향성만이라도 잡아간다면 정답과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구별되는 대립을 이루는 이 구조 두 개의 개념이 can exist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를 들여놓고 넣는다면 나머지 하나는 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단락에서 마지막 문장에 집중하시는 것이 또 논리독해 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 a blamer, 비난하는 사람을 어디다 둔다? into empathy, 다시 empathy, 예, 공감 속에 놓고자 할 때 you stop, 이거 구문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top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ing 동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쉽거든요. 일단은 선생님이 해석부터 해보자면 그 사람의 분노,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다? 비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니까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분노가 폭언을 멈출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즉시 그렇게 대립되는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ABC 단락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O, 세모 X로 가겠습니다. 제가 37번에서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36번은 구두로 선생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A 단락 합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안도감이죠. 더 이상 두렵거나 증오심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인한 안도감이 근데 지금 너무 갑자기 계속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누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이냐면은 그 blamer, 지금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나 증오를 더 이상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는 안도감. 너무 비약적이죠. 지금 아까 좀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죠? 분노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공감대를 느끼는. 근데 갑자기 그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나 증오. 그건 그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여러분? 상대방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거는 X에 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벽한 시그널이 없을 때는 세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조금 제끼셨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비약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B에 확실한 시그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그널 놓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러나 동그라미. However,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자꾸 늘어져야 돼. 헷갈릴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자가 knows, 알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무서운지 혹은 외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 방어자가 느낄 여러분 다시 갑자기 화가 나는 막 비난하던 사람이 더 디펜더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방어하는 사람이 느낄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X에 가까운 논리적으로 그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A와 B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예요? 아,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the defender. 방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나서 A든지 B든지 오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논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비단락에서 확실한 시그널 however 동그라미 하시고 그 같은 문장에 the defender 여기를 밑줄 쫙 그어주시면 이게 확실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C단락이 먼저 오는구나.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C단락에서 처음으로 방어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C단락은 그러면 what about the person who's on the defensive? 방어하는 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C단락이 먼저 와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으므로 B단락에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the defender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A단락으로 연결되죠. 왜냐하면 B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잘 봐주세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C단락, B단락, A단락으로 연결이 될 때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숨어있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B단락에 지금 첫 문장에 the defender가 시그널이었고 그 B단락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B단락과 그 다음으로 올 A단락의 시그널이 또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문장 B단락 The defender's wall 그 방어자의 벽 그리고 그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 분노와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A에서 받아주잖아요.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그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나 증오감이 더 이상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B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A단락의 첫 문장이 연결이 되죠. 네, 그렇게 헷갈렸던 친구들도 그렇게 잡아서 정답을 5번으로 잡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37번을 갈 텐데 37번도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뭐 시그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여드릴게요. 해석은 다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갑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어린아이가 구름을 보는데 이거 지각동사네? 현분 올 수 있죠?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구름들은 may seem alive,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이제 독립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고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아마도 뭐 위험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은 잘 보셔야 되겠죠. But 그러나 if one sees 이 부정대명사 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첫 문장에 나왔다면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겠지만 지금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원이 누구죠? 바로 a young child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구름을 뭐로 아주 털이 많고 밑에 각주 있어요. 털이 많은 그 lamb, 양. 그러면 양은 순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예시를 든 거거든요. 털이 많은 양으로 본다면 그 비유적인 연쇄의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두려움을 위험하니까 그 두려움을 neutralize. 화장품도 있죠. Neutrogena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는데 뭐요? 시킨다는 거예요. 중화시킨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자, A단락, O, 세모, X.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뭘 O, 세모, X가 뭡니까? 처음 보는 친구도 분명 이럴 거거든요. 여기 조금 잘 보이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A단락은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확실하게 시그널이 없다라고 하고 그냥 문장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모겠지만 해석을 선생님은 시그널을 잡아낼게요. X에 가까운 세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볼게요.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 많을 거고 어디서도 못 들을 건데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을 그대로 잘 살린 겁니다. 주목하세요. 빨간 펜 들어. 자, 여기 쌍따옴표 보이시죠? 동그라미. 영어에서 쌍따옴표를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는 한글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살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권에서 따옴표, 쌍따옴표를 때렸다. 여러분 요거 표시 아시죠? 나 기원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어민들의 문화입니다. 성인들 굉장히 뭐 앵커들도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뉴스에서. 이게 뭐냐면 따옴표가 가리키는 것이고 강조입니다. 쿠오테이션 마크라고. 아, 잠깐만. 예. 나 지금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지금 맑지가 않아. 자, 이거 쌍따옴표. 그래서 쿠오테이션 마크 맞아요. 자, 순간 헷갈려서. 자, 그래서 이게 강조의 기능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강조, 기능성이 중요해요. 수험생으로서의 전략은. 그래서 강조의 기능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시사하는가? 여러분, 강조라는 기능은 말이죠. 갑자기 처음 언급되는 개념이나 대상을 강조하기엔 굉장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난 후 다시 얘기를 할 때 강조를 때리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강조의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클라우드 무브먼트 그 구름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이 한 번은 설명이 되거나 언급이 되고 난 후 그리고 나서 나와야 자연스러운 영어 표기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난 팁 드렸어요. 그래서 X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고 해석을 해보면 구름의 움직임, 이동은 다르게 된다. 무엇과 어떤 움직임의 종류와 make things alive. 어떤 사물들이니까 여기서는 구름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의 그것과는 좀 다소 다르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중간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 그러면 비단락을 가겠습니다. The cloud. 그 구름은 may still be thought of as alive. 그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빼박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맞아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심증으로는 논리적으로는 O에 가까운 세모다. 그러니까 어쨌든 A보다는 B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근데 논리적으로 지금 B가 A보다 먼저 오면은 물론이고 이 뒤에 바로 뒤에 연결되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지금 37번 할 때쯤이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제가 좀 고급 팁을 드릴게요. 일단 B가 먼저 오겠죠. B, A겠죠. 그러면 이제 C가 먼저 오느냐 B가 먼저 오느냐 이 싸움이 되기는 한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죠. 지금 B가 먼저 온다라는 거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뒤에 A가 오느냐 C가 오느냐 여기서 지금 엄청 많이 갈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은 자 B의 마지막 문장과 아까 지금 36번의 설명을 잘 들은 친구들은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제가 B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A단락의 첫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이게 B에서 C로 가고 어버버 하지 않고 A로 바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되시겠나요? 갈까요? B단락의 마지막 문장. 요거 자 밑줄 faced 밑줄. 이거 대표적인 분사 구문입니다. 아까 어법할 때도 똑같은 구조인데 순서만 바뀐 거예요. PP가 나오고 문 중에 커마 주동 분사 구문입니다. 해석은 직독직해 시작. 마주하면서, 직면하면서 움직이는 구름들과 마주하면서 그 I는 can theorize, 이론화할 수 있는데 그 구름들의 이동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걔가 자 여기네요. 그 구름들이 자 시즈를 모르셨나요? 필수어인데 자, 밑줄 2번 기회 외웁니다. 확실하게 외웁니다. stop 필수어입니다. start to be ali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거가 멈춰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론화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왜 위험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을 느끼기까지 하지만 이제 만약에 다르게 이렇게 다른 어떤 비유적인 대상을 상상을 한다면 그 두려움이 좀 중화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양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음은 분명하지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은 아니고 이제 이론화한다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지금 A에서 계속 구름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쌍따옴표 때립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방점을 찍으려는 것이죠.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1년에 모든 램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상상할 수가 있잖아. 위에 거는 예시니까. 어떤 1년의 사물들이나 대상들이 살아있게끔 만드는 그런 종류의 움직임과는 다소 다르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력은 평소에 좀 연습을 좀 꾸준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금방 와닿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B 단락다음엔 A가 맞죠. 근데 이제 C 단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B 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B 다음에 A가 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39번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논리력을 어떻게 발휘하셔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핵심이에요. 해석 줄줄줄 한다? 역시 정답 안 나옵니다. 자, 빨간 펜 들어. 38번 동그라미. 이거죠.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삽입 문제 유형의 경우 주어진 문장이 역접 연결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훈련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하시면 아주 유리해요. 그러나 많은 신호들이, 자, 삽입됐네요. 문장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go through, 굉장히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겪다, 경험하다예요. 자, 그러나 많은 신호들이 변화를 겪는다, 변화를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가운데 거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저는 여기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호들이 변화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려면 앞문장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논리 독해란, 진정한 논리 독해란 이런 거지. 뭡니까? 대답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러 개가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신호에 대한 특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언급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신호들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신호에 대한 특성이나 뭔가 보편적인 개념이라던가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잘 들으세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뭐가 우리는 치명적으로 잡아낼 수 있냐면, 그러나 많은 신호들이 변화를 겪습니다. 여기에는 변화와는 반대되는 신호의 특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절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 방향성 예상할 수는 없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방향만은 잡아야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변화와 반대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이것만 잡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인 오답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3번 문장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무슨 내용이 나왔죠? 여기 보면 so remain. 물론 여러분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remain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지, 그죠? 유지 동사죠? 뭐뭐인 채로 있다. 변화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분명하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렇잖아. 그래요. 만약에 정답이 4번이다. 그럼 4번 인정합니다. 근데 왜 5번은 안 되나요?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특히나 요즘 삽입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글의 일관성, 논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것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글이 전개가 되다가 중간에 한 번은 바뀔 수 있습니다. 흐름이. 벗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벗이 나왔어요. 역접 때렸어요. 근데 한 번 바뀌었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밀고 가야지. 벗이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이 또 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다가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다가, 그런 글은 결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5번이 들어가게 되면 5번에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고르셨다면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놓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벗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다음 문장, 우리가 의심이 되는 그 다음 문장에서 유기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거든. 자, 여기 보세요. 빨간 펜 들어. 4번에 see slight variation, 아주 미세하고 경미하긴 하지만 변화, 차이, 필서이죠.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한 다음에 5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역접연결사가 또 나온다고요?
이미 변화란 내용이 4번에 주어졌는데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글이. 논리성이 떨어져요. 그겁니다. 이거 시그널. 이것도 시그널이지만 이게 강력한 시그널. 요즘 시그널이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정하시죠? 왜 4번일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지금 39번 갈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여러분 실제 난이도에 비해 여러분 체감 난이도 너무 높았을 것 같아요. 많이들 틀리셨고 왜냐면 집중력도 떨어질 시간이고 멘탈도 많이 바닥일 거고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삽입 문제, 특히 어려운 삽입 문제일 경우에는 헷갈리는 경우 예상되는 문장, 예를 들어 여러분이 3번과 4번, 5번이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씩 넣어주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가겠습니다. 캐롤 에임스라고 하는 학장, 아주 전문적인 대학 사범대 학장님께서 지금 등장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뭐 당연히 권위가 있으시고 전문가 유명이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이 문장 주어진 문장이 내용이 차라리 역접이거나 반전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if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예시의 기능이거든.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예시가 제일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흐름입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번도 인정하는데 4번은 어떠냐. 분명히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맞죠? 깜짝 놀랐죠? 자 여기서 시그널은 벗입니다. 다시 한번 38번하고 똑같아요. 벗 동그라미. 벗이 한번 들어갔으면 다시 바뀐다. 왜냐면 벗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장이 5번, 4번으로 들어가면 또 한 번 반대 얘기 나오고 또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짝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다시 한번 삽입 문제는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들어가서 2번 문장하고 동일한 흐름으로 갔다가 그러나 that's unlikely to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가 에임스 우리 그 전문 학장님이 증명했던 보여줬던 중요한 그 변수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하면서 반전 한번 때려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4번은 뭐냐면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덜 교사의 힘이 교사가 다뤄주는 전부 다 모든 걸 수업 시간에 다뤄주는 거를 좀 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대안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벗이 먼저 주어졌고 흐름이 바뀌었으면 그걸 계속 밀고 가야지 그걸 또 이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간다면 3번 문장과 4번 문장이 또 한 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벗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40번도 지금 오답률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 부족이었을 것 같고요. 요약 문제는 간단하죠. 주어진 문장, 마지막 요약 문장을 먼저 읽으시는 게 1단계, 그리고 선지로 내려오는 게 2단계인데 이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잘 살려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주요 문항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이어서 18번부터 좀 더 쉬운 문제도 빠르게 푸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